반갑습니다. 써니쌤입니다.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116회 실무편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풀이를 위해서요. 먼저 카페에 들어가시면 1164 관련 회사 압축 파일이 있을 거고요.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압축 풀기를 해주시고요. 압축 풀어준 이 파일을 복사하셔서 로컬 디스크 C K랩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보시면 K랩 폴더가 있습니다. K랩 폴더에 들어오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붙여넣기 하신 이후에 종목 선택은 전산회계 2급 해주시고 드라이브는 C에 K랩 데이터베이스 요 폴더 유지해 주시고요. 하단에 회사 등록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누르셔서 재생성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무 풀이할 폴더가 들어와집니다. 회사 등록 메뉴를 나오셔서 회사 코드 하늘상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하늘상사가 되겠고요. 유아용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 됩니다. 단기 제9기의 회계기간은 24년도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메뉴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여 주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입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할 메뉴는 회사 등록 메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K랩 프로그램의 하늘상사 확인해 주시고요. 회계관리,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의 기본사항을 보시면서 입력된 내용과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서로 비교를 하셔서 틀린 여기에 내용과 입력된 내용이 다를 경우에 수정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는 있으나 여기에 없는 내용은 추가로 입력해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9기 24년도 맞죠? 사업자 등록번호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수정하시고 나면 일반 과세 맞죠? 엔터 쳐주시고요. 대표자명 맞습니다. 대표자 생년월일 88년 10월 17일 맞게 되고요. 개업연월일 2016년 3월 1일 되어 있습니다. 개업연월일도 맞고요.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기네요. 논현동 56 맞죠? 개포동 1228-4가 사업장 주소 맞게 되겠습니다. 자택 주소는 이 대표자 자택 주소가 되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 넘어가시면 되고요. 업태 도소매 맞습니다. 종목 유아용 되어 있어요.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용 의류 선택해서 수정해 주시고요. 쭉 비교해 보시면 삼성,
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강동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네, 말풍선 누르시거나 F2 조회 누르셔서 삼성 조회하셔가지고 삼성으로 바꿔주시면 네, 내용을 다 수정하게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늘 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을 입력된 내용과 비교하여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 회계관리 탭에서 재무회계 탭 들어오셔서요. 전기분 재무제표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오셔서 상품 매출부터 이렇게 매출액 확인하시면서 틀린 것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출액이 네, 6억 6,500 여기는 6억 5,600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네, 기업 업무 추진비 내용을 보시면 네,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비교해 보시면 임차료라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눌러주시고 F2 검색하신 이후에 임차료 검색하셔서 판관비 임차료 추가해 주시고요. 금액 네,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이 완료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편번호를 넣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우편번호는 반드시 생략해 주셔야 합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단에 여기에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명 입력해 주시고요. 유형의 동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 선택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 넘어가서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을 다 하셨으면 엔터 마무리로 해주시고 나서 추가했던 거래처 아래쪽으로 커서가 옮겨지면 저장까지 완료가 자동으로 됩니다. 다음 문제는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의 올바른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미수금,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확인해서
틀린 내용을 바르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에서요.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클릭해 주시고 나서 똑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 스마일 상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처가 다르죠. 코드 있는 곳에 클릭해 주시고요. F2 해주시고 스마일 상사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똑같죠. 이렇게 입력을 하신 이후에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차익이 0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미수금 계정 과목이 되고요. 미수금 들어오셔서 슈프림 상사 거래처 같습니다. 금액을 수정해야 되죠. 금액을 이렇게 수정하시면 하단에 차익이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기 차익금 있습니다. 단기 차익금 들어오시면 거래처가 없네요. 첫 번째 빈 곳에 커서 클릭해 주시고 F2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는 상단에 F2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클릭하신 이후에 다운 상사 찾아주시고 금액은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서 하단에 차익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월 입력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고요. 7월 25일 격리보호 직원 류선재로부터 아래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30만원을 사규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인데 격리보호 직원이니까 판관비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대편 대변에는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대변에는 현금으로 처리해주는 공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해 주시고 거래일자 7월 25일 입력해 주시고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1번에 출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3번 차변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검색하시면 판관비 쪽에 있는 복리후생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30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차변 대변 차익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영동 상사로부터 상품 400만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은 상품이 들어와지게 되겠고요. 매입이니까 대금 중에 80만원이 당좌수표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좌수표로 지급을 했고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당좌수표이니까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이 되겠고요. 당좌예금,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나간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지급어음에 거래처 영동상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4일 해주시고요. 차변의 상품 해주시고 금액 입력하시고요. 대변의 당좌예금 찾아주시고 당좌예금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인데 차변 했네요. 대변에 8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 지급어음 찾아서
해주시고 거래처 영동 상사로 걸어주시면 이렇게 차변 대변 금액 400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하나상사에 상품 150만원을 판매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게 되고요.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20%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되었습니다. 보통예금에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보통예금이 차변에 적히는 계정 과목이 되고요. 상품 대금을 20%를 미리 받았습니다. 대변에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20%는 150만원에 20%를 계산하시면 30만원 나와지겠죠. 꼭 계산기 사용하셔서 금액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해주시고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을 계약금만큼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선수금이라는 계약금 계정 과목을 해주시되 이 선수금은 반드시 거래처 하나상사 걸어 주셔야 됩니다. 금액 3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5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빌링 거가 되고요. 기간은 5년 장기로 들어가지죠.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이 되고요. 대변에 적히는 부채 증가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차입금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10월 1일 들어가셔서요. 차변에 보통예금 찾아주시고요. 금액은 나와 있는 금액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장기차입금 찾아주시되 장기차입금 어디에 갚아야 되는지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기업은행 걸어주시면서 차변 대변 합계 맞고 차익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거래처 반드시 코드와 함께 이름까지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31일 영업부 과장, 영업부 직원이네요. 송혜나의 10월분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대변에 나가지게 되겠고요. 급여라는 계정 과목은 차변의 비용 계정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라. 전표 번호가 하나인 것 확인해 주시고요.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 과목을 하겠다. 공제 항목에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공제액계라고 적혀 있는 이 금액으로 처리를 하는데 급여에서 나간 공제액계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증가해주는 예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0월 31일 들어오셔서 차변에 급여 계정 과목 중에 영업부 과장이기 때문에 801 급여 판매관리비의 급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주시고 공제액계 합계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해주시면서 네, 금액 차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액 합계 확인해 주시고요. 공제액 합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맞는지 총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가나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 200만원을 이라고 그러면 받은 어음이기 때문에 이 어음은 받을 어음이 되겠고요. 즉시 할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거래이고요. 할인율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할인율 계산은 200만원과 5% 곱하기 계산을 하시게 되면 10만원 나와질 거고요. 이 10만원에 대해서 매각거래라고 나올 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네, 이라는 이거 네, 제가 타자를 나이롱으로 배워서 잘 못 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네, 비용 계정이 되니까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예금 입금 받았으니까 보통예금도 차변에 받을 넣음은 네, 이제 매각 팔아버렸죠. 그래서 대변에 네, 감소를 시켜주시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1월 13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 들어온 금액만큼 네, 걸어주시고요. 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을 10만원 이어서 계산한 거 해주시고 대변에 받을 넣음 네, 걸어주시되 받을 넣음은 반드시 어디 것인지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받을 넣음에 대한 네, 거래처 가나상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상사 코드까지 다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차변 대변 금액 대차 차익 안 생기는 거 확인하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2일 거래처 한올상사에서 상품 40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인수운임 15만원, 당사부담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계정이 차변에 증가를 하게 되죠. 차변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운임을 부과를 하게 되면 운임료는 매입 시 부대 비용이 되죠.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에 더해서 상품이 415만원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인수운임은 15만원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 400만원으로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11월 20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상품 계정 과목 찾아주시고 금액은 인수 운임까지 합한 금액 해주시고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금으로 해주시고 거래처 한올 상사 반드시 거래처 코드와 이름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외상은 400입니다. 대변에 인수운임만큼 현금으로 들어가셨죠. 외상 매입금에 거래처 코드와 이름 다 같이 넣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15일 다음과 같이 우리 컨설팅에서 영업부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네, 해당 계정 과목으로 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되 영업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관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관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교육훈련비 요거에 대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나갔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여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부채 개정 과목이죠. 대변에 증가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원천징수세금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중에 나머지 미지급금은 똑같이 50만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12월 15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교육훈련비 해주시되 판관비 쪽이죠. 판매관리비, 교육훈련비 잡아주시고요. 전체 금액이 1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개정 과목이 먼저 50만원 들어가시고요. 또 대변에 나머지는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걸어주시되요. 미지급금은 또 거래처 들어가야 합니다. 코드와 이름까지 다 들어가야 하게 되고요. 우리 컨설팅에 아직 주지 않은 대금 50만원 거래처 잊지 말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검토해서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1번 8월 22일 만중 상사로부터 보통예금 4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으로 처리한 내용은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만중 상사의 외상매출금 400만원이 회수된 것이라고 합니다. 선수금으로 한 게 잘못되었다라는 거고요. 오류 수정 문제는 요 날짜로 먼저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2일 조회를 하니 선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선수금이 아니라 대손되었던 거 들어왔다 라고 했기 때문에 F2 대손 조회 대변해 주시고 코드에 F2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들어와줘야 하고요. 이 대손 충당금이 보시면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중에 외상매출금 개정 과목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5일 광고 선전비로 계상한 13만원은 거래처의 창립기념일 축하를 위해 거래처에 선물을 했다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고요. 거래처이니까 판관비 쪽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조회해 보시면 9월 15일 이렇게 광고 선전비 되어 있는 항목을 F2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서 판관비 813번 코드 틀리지 않게 판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이름까지 확인하신 이후에 확인 눌러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 정리사항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부에 12월 전기요금을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수도광열비가 되겠죠. 수도광열비가 광열비가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얘가 원래는 단기 거죠.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분개로 해 주셔야 되고 단기에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거래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산 분개이기 때문에 날짜는 반드시 12월 31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날짜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에 결산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 수도 광열비 이렇게 하셔서 판관비 쪽에 수도 광열비 찾아주시고요. 네, 100만원 입력하신 이후에 대변에 아직 우리는 이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여 미지급금으로 하셔도 되고 지금 미지급 비용으로 하셔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결산 시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미지급금으로 하셔도 답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3만원은 영업부 컴퓨터 수리비를 지급한 것. 자, 영업부 컴퓨터 수리비는 비품을 수리한 것이죠. 비품을 수리한 것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이 되고 얘는 판관비, 비용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수선비 들어가지게 되고 현금 가부족은 자동으로 대변으로 들어가지게 되겠죠. 12월 31일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차변에 수선비 찾아주시되 판관비 쪽에 수선비 찾아주시고요. 금액 있는 대로 적어주십니다. 대변에 현금 가부족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금액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연이자 12%를 차입하기로 했고 기간은 24년 12월부터 29년 11월 30일까지이고요. 매월 이자는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금은 만기 시에 상환을 하고요. 기말수정 분계를 하되 월할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1억 원에 대해서 12%의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겠고요. 이자 계산을 위해서 금액에다가 곱하기 12% 해주면 이게 연이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월할 계산 12개월을 나누어 주시게 되면 지금 단기 이자에 대해서는 24년 12월 1일 한 달분만 단기분이 되고 나머지 11개월치는 차기분이 되겠죠. 그러면 요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자를 계산을 해보시면 100만원으로 나와지실 거고요. 단기에 지급하지 않은 이자, 단기 이자가 발생은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금액을 넣어주시고요. 대변에는 아직 이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을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자 계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 잘 해주시고요. 단기의 이자는 12개월치 중에 1개월치가 되겠습니다.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 1개월치만 나와지죠. 그래서 이렇게 1개월치가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12월 31일 유지해 주시고요. 차변에 이자 비용 걸어 주시고 금액 넣어 주시고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걸어 주시고 금액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위해서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은 1,500만원이다. 상품에 대한 재고액이 나와졌고요. 재고자산에 대한 것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편하게 결산자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K대 프로그램 회계관리 중에서요. 결산자료 입력은
결산 세무제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오셔서 1년치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엔터 해주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계 2급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원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 여기 나와 있죠. 매출 원가에 여기 색깔 연한, 녹색, 연두색이 되어 있는 결산 반영 금액 요 란에다가 문제에 나온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셨으면 상단에 전표 추가 반드시 한번 누르셔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것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오셔서 한 번 더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주시면 이렇게 결차, 결대,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한 상품에 대해서 들어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금액은 신경 쓰지 마시고 눈으로 그냥 들어온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과정은 굳이 안 하셔도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1월, 6월 중에 기간 나와 있고요. 회계기간.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이라고 나오게 되면 총계정 원장이라는 요 장부를 조회하시면 빠르게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지출한 월,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이라고 나오면 총계정 원장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총계정 원장 들어오시면 상반기 1월, 6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체크하시면 편하시고요.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해주시고 계정 과목 조회를 해주시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 관리비에 813번 조회해 주시되 앞쪽에 뒤쪽에 모두 기업 업무 추진비 코드 동일한 거 확인해 주시고요. 가장 많이 지출한 월가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의 지출은 차변이죠. 비용의 지출 차변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금액이 되겠네요. 요 금액을 시험지에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월 2월 적어 주셔서 요것을 나중에 답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월까지의 직원의 급여 총 지급액을 물어보았습니다. 급여라는 것은 비용 계정 과목이 되니까 손익계산서 이 장부를 조회해 주시면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고요.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5월 입력하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이렇게 급여가 2,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금액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장부를 조회하든 답만 나와지면 되죠. 정확하게. 만약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와서 조회를 하였다라고 하면 5월까지니까 5월 말일 조회를 하셔서 이렇게 급여 찾아보시면 판관비의 급여가 전체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지만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 과목이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찾아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주실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외상매출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거래처 이름과 계정 과목 두 개가 나와지면 고민 없이 거래처 원장 들어오시면 빠르게 답을 찾으실 수 있고요.
거래처 원장 들어오셔서 6월 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6월 마지막 날짜가 헷갈린다 하시면 말풍선 들어오셔서 월 1월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6월 들어오셔서 6월 마지막 날이 30일 확인되시죠? 선택해 주시고 6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외상 매출금 F2 하셔서 외상 매출금 조회해 주시고요. 거래처가 상호를 찾아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처를 따로 조회하는 게 아니라 엔터 하시면 네, 처음 거래처와 마지막 거래처 모두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은 요 금액이 되고요. 해당되는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이 해당되는 요 금액 중에서 여기 이렇게 가시면 거래처가 다주상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다주상사와 요 금액 4,630이 답으로 산출이 되겠네요. 요것을 문제지에 적어 두신 이후에 이론 답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 2급 실무 116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